자, 생명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4장 축소 정복 전략의 3절 이진 탐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3.2절에서 이제 탐색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해결책으로 순차 탐색을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순차 탐색보다 좀 더 효율이 높은 알고리즘이 이진 탐색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진 탐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스트의 어떤 그 항목들이 전부 다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에 항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항목들이 키 값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순차 탐색 이외에 더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진 탐색은 이제 정렬된 리스트에서의 탐색 문제입니다. 정렬된 리스트에서 탐색 문제. 그러니까 리스트가 정렬된 상태에서는 이런 이진 탐색이라는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진 탐색은 어떻게 그 문제를 축소시킬까요? 일단 여기서 A0에서부터 AN-1까지가 이렇게 정렬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진 탐색은 중앙에 있는 항목을 먼저 탐색합니다. 중앙에. 이제 만약에 AM이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항목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AM보다 이쪽은 AM보다 작은 그 키값이 작은 항목들이고 이쪽은 AM보다 그 키값이 다 큰 레코드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가운데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키와 이 가운데 있는 요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탐색이 완료됩니다. 완료. 끝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키값과 이 AM이 같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키가 AM보다 큰 경우가 있고 키가 AM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만약에 AM이 키보다 이제 크다.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값보다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찾는 키값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리스트가 전부 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전부 다 키값보다 이 AM보다 더 큰 이쪽은 AM보다 더 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키값보다 크니까 얘는 당연히 그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한번 탐색을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얘는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도 아니면은 이제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도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한번 조사를 딱 했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의 크기가 원래는 이만한 게 문제의 크기였는데 문제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거의 한 2분의 1로 줄어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진 탐색은 고정 비율 축소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이제 리스트가 있고 여기엔 키값.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키값들이 전부 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이게 정렬되어 있어야만 이런 축소 정복으로 이진 탐색을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 로우의 인덱스와 하이의 인덱스의 가운데는 이제 로우 더하기 하이 하면 15를 나누기 2 하면은 얼마입니까? 7.5 정도 되면은 나머지는 버리고 7. 이 7이 가운데 인덱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인덱스에 있는 요소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33이라고 찾는 키값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키값이 33, 우리가 찾는 키값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33이 있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냐? 다음은 문제를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요 사이에서 33을 찾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렇게 되면 하이는 그대로 있고 로우가 여기에서 요쪽으로 이제 요쪽으로 로우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미드를 다시 계산해 보면 이 가운데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미드와 33을 비교해 보니까 미드가 33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은 33보다 더 클 수밖에 없고 이거는 더 이상 검사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하이를 이쪽으로 다시 내리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은 이제 33이 있는 위치를 찾게 됩니다. 만약에 요렇게 됐는데 얘도 33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로우와 하이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 안에는 그 33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은 이제 순환 구조와 반복 구조로 이제 다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 구조로 구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뭐 A 리스트가 주어지고 키 값이 주어지고 그 리스트의 로우 부분에서부터 하이 부분 사이에서 키를 찾는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로우와 하이가 역전이 되면은 로우와 하이가 역전이 된다면 여기에서 로우가 이제 로우 뭐 찾아야 되는 그런 범위가 있다면 로우가 인덱스가 왼쪽이고 하이가 오른쪽이어야 되는데 하이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간다든가 로우가 이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찾을 범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리턴 이제 이쪽 if문 빠져나온 거죠. 그럼 리턴 -1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더 찾을 요소들이 있다. 뭐 이쪽이 로우고 이쪽이 하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드를 계산. 미드는 이제 이렇게 로우와 하이의 인덱스의 가운데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하나는 매칭이 되는 경우, 그러면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탐색이 완료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 값이 이제 요 미드보다 작은 경우, 키 값이 미드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해서 키 값이 미드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찾는 그 요소가 왼쪽 부분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로우는 가만히 놓고 하이를 이제 미드 -1로 옮깁니다. 반대로 이제 위쪽은 로우를 미드 더하기 1로 하고 하이를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순환 호출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랑 비슷하게 반복 구조로 하는 것도 뭐 간단합니다. while문으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로우와 하이가 뒤집어지지 않게 이렇게 반복 구조로 돌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미드를 계산하고 그 세 가지 케이스를 계산하는데 이건 같은 경우고 왜 같지 않으면은 로우를 업데이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이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제 동작이 잘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력을 넣고 테스트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33을 탐색하고 순환으로 탐색하고 반복으로 탐색하고 또 32를 순환과 반복으로 탐색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해 봅시다. 이 알고리즘은 분명히 이제 운이 좋으면 빨리 찾고 운이 나쁘면은 아주 늦게까지 찾아야 됩니다. 자, 입력의 구성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어떤 경우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미드로 계산된 그 위치에 우리가 찾는 요소가 있는 경우 그때는 한 번의 비교만으로 끝납니다. 자, 최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리스트에 찾는 값이 없거나 맨 마지막에 그 찾는 값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 자, 뭐 간단하게 리스트에 찾는 값이 없는 경우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n개의 이게 n입니다. n개에서 어떤 걸 찾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가운데 거를 비교해보고 이쪽이나 이쪽 두 개 중에 하나, 즉 이제 이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일단 비교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요 사이즈에서 이제 답을 찾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2분의 n 개를 가진 그 리스트에서 이제 찾는 그때 걸리는 시간은 맨날 t 워스트의 2분의 n이라고 보시겠죠. 자, 여기에 이제 요런 표시를 하는 거는 이거를 넘지 않는 이제 그 정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3.5 같으면 0.5를 버리고 이제 3이 되는 3이면은 그냥 3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사이즈가 반으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n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n을 어떤 2의 거듭제곱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 과정을 적용하면 제일 처음엔 n이 2의 k에서 찾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는 2의 k-1에서 찾는 문제, 2의 k-2에서 찾는 문제, 이렇게 해서 2의 0승에서 찾는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비교하는 횟수는 요 횟수인데 요것은 뭐 k 또는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k입니다. k. 자, 근데 이제 n을 2의 거듭제곱으로 가정하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k를 다시 거꾸로 끄집어내면 k는 log 2의 n 되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log 2의 n. 요건 order of k인데 이제 k가 이제 n이 2의 거듭제곱 2의 k승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진 탐색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그 순차 탐색은 order of n이었는데 이거는 order of log 2의 n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이거보다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 그렇지만 제한이 있죠. 반드시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어야 적용할 수 있어요.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렬되어 있으면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고 데이터의 삽입이나 삭제가 빈번한 응용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어떤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 리스트가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탐색만 막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다가 어떤 자료를 다시 추가도 해야 되고 자료를 꺼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으면 자료를 삽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만약 여기에 어느 위치에 삽입해야 된다를 알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얘를 전부 다 한 칸씩 뒤로 밀어야지 삽입할 수 있죠. 삭제도 만약에 얘를 이제 레코드를 꺼내야 된다면 얘를 꺼내고 난 다음에 뒤에 걸 앞으로 한 칸씩 옮겨야지 이제 그 리스트가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리스트에다가 막 삽입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는 거는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인데 그 탐색 작업은 order of log 2의 n인데 만약에 대부분의 이런 연산만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어떤 응용이 이런 삽입과 삭제만 거의 많고 가끔씩 이런 탐색을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전부 다 삽입 삭제를 위해서 order of n 시간이 걸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삽입이나 삭제가 빈번한 응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게 좋으냐? 우리가 이제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 BST 같은 것들이 이제 삽입 삭제도 이제 그 로그 2의 n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축소 정복 전략을 이제 탐색에 적용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 이진 탐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